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직업방송 여성 재취업 프로젝트 슈퍼맘 리턴즈의 송상은입니다. 출산 이후에 맞벌이를 원하는 여성들이 재취업을 할 때 가장 부담을 느끼게 되는 부분이 무엇일까요? 바로 근무 시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루에 8시간씩 주 5일을 일한다고 가정했을 때 일주일 동안 한 40시간 정도 근무를 하게 될 텐데요. 한 취업기관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 재취업을 원하는 여성들은 주간 평균 24.1시간 일하기를 원한다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대부분의 여성들이 하루에 5시간 정도 근무하기를 원한다는 이야기일 텐데요. 여성들의 재취업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의견들이 반영돼서 탄력 근무제라든지 아니면 근로시간 단축 이런 방법들이 좀 필요하겠죠. 자, 경력 따진 여성들에게 날개를 달아줄 수 있는 관련 제도와 사회의 전반적인 인식이 바뀌길 바라면서 오늘 슈퍼맘 리턴즈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네, 슈퍼맘 리턴즈 1부 오늘도 재취업 프로젝트로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는요. 취업 컨설턴트 김효경 선생님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취업 컨설턴트 김효경입니다. 네, 선생님 오랜만이에요. 네, 오랜만인 것 같아요. 잘 지내셨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잘 부탁드리고요. 네. 자, 오늘 1부 함께해 주실 꿀정보 담당 조영주 캐스터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꿀정보 캐스터 조영주입니다. 드디어 개구리가 껴났습니다. 경칩인데요. 오늘 날씨도 풀리고 하니까 불현듯 이 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봄날은 온다. 우리 슈퍼맘 언니들께도 봄날이 오길 바라면서 오늘도 끝까지 꿀정보를 함께 할게요. 오늘 금요일 2부에 여행 코너 있는 날인 거 아시죠? 끝까지 채널 고정해주세요. 네, 오늘 벌써 경칩이군요. 네. 네, 조용주 캐스터가 아니면 정말 요즘 날짜가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고 사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콕 집어서 얘기해 준 거 감사드립니다. 네. 자, 이 경칩을 맞아서 봄을 맞이해서 선생님께서 가져오신 직업 어떤 건지 더욱더 궁금해지는데요. 네, 요즘 지속적인 어떤 경계 침체에서 이제 소비 위축에 따른 약간 소비 위축에 따라 있는데요. 네네. 네. 요즘 같은 경우에도 그래도 끊임없이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 차상 치르치에 또 수입 품목이 있는데 네. 아마 두 분께서도 하루에 한 번쯤은 네. 아마 이 품목을 구매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혹시 하루에 뭘지. 한 번 구매하는 네네. 거요. 네네. 산다고요? 직접 돈을 내고요? 네네네. 하루에 한 번이나요? 네. 아니면 글쎄요. 한 번 이상일 수도 될 수도 있고요. 정답. 네. 네, 오늘은 선생님들이 하신 네. 질문 중에 가장 쉽네요. 네네. 커피요. 아, 네. 네. 커피. 네네. 네, 맞습니다. 제가 바로 항상 출근 전에 네네. 커피를 마시면서 오거든요. 맞아요. 아, 저도 네, 좀 맞습니다. 전에 네. 캔커피를 사고 마시고 왔는데 네. 커피에 대해 쓰는 돈은 정말 내가 돈 썼다는 생각이 잘 안 드는 것 같아요. 네네. 예. 아, 맞습니다. 두 네네. 분이 맞추신 것처럼 네. 바로 커피인데요. 국세청 조사에 따르면 커피 수입액 또한 전년도 대비 18.2%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수입액이요? 네네. 한국에서 커피의 인기는 식을 줄 모르고 있는데요. 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직업은 이런 커피를 더욱 맛있게 만들어내는 바리스타입니다. 바리스타요. 네, 제가 참 기다렸던 그런 네.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바리스타 하면 또 관심 갖고 계실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우리 일반적으로 바리스타 하면은 커피를 이렇게 만드는 직업으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이상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직업에 대한 소개부터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바리스타는 바 안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는 이탈리아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네. 네네. 에스프레소를 기본으로요, 다양한 음료를 만들어내는 사람을 뜻하는데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커피를 추출하는 사람을 총칭하는 단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커피의 맛과 향은 커피 나무의 품종과 원산지, 그리고 가공하는 방법, 그리고 원두의 배합 또는 볶는 방법, 분쇄의 크기 또는 추출 방법 등에 대해서 또 커피의 생산 과정부터 마시는 순간 네. 분위기까지 모든 단계에 의해서 좌우된다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네. 바리스타는 신선한 원두를 감별해서 그라인더를 통해서 커피를 갈고요. 그리고 에스프레소 머신 등의 커피 기계를 이용해가지고 에스프레소를 추출한 다음에 고객의 취향에 맞춰서 물이나 우유 또는 각종 시럽을 섞어서 다양한 맛과 종류의 커피를 만드는 일을 합니다. 네. 네. 또한 매일 커피를 시음하면서 커피
커피의 성능을 확인하고요. 고객 의견에 귀를 기울여서 고객의 입맛에 맞는 새로운 맛의 커피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네, 이게 가장 어렵죠. 고객의 입맛에 맞는 커피. 요즘 정말 네. 이 커피 종류도 어마어마하게 많고요. 또 커피를 만드는 방법도 다르고 이 커피 좋아하시는 매니아분들의 수준도 높아져서 바리스타분들의 역량이 중요할 것 같아요, 선생님. 어떻게 또 다른 또 어떤 것들이 요구가 될까요? 네네. 바리스타의 업무는 커피를 좀 제조하는 일뿐만에 그치지 않습니다. 네. 커피를 일단 만드는 데 필요한 부자재인 원두를 구매도 하고요. 네. 그리고 매장 관리부터 재고 관리도 하고요. 그리고 판매 촉진 등 실질적인 업무뿐만 아니라 매장을 찾는 고객과의 어떤 교감을 나누거나 또는 매장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일 또한 바리스타의 업무입니다. 네. 또 그 외에 또 커피에 어울리는 다양한 디저트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네, 커피가 가지고 있는 특징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좀 알아야 합니다. 또 일부 커피 판매점에서는 직접 서빙을 하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기계 및 식기류의 어떤 청결 상태, 위생 상태를 수시로 점검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고객이 매장에 머무는 동안 커피 한 잔의 어떤 여유와 낭만을 좀 즐길 수 있도록 분위기를 연출하는 것도 바리스타의 업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카페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이제 관장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필요하겠군요. 네네. 그래서 단순히 이제 커피를 좋아해서 만드는 거에만 그치는 그런 직업이 아니라는 거 꼭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업무에 따른 어떤 적합한 그런 사람들의 소양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예, 어떻습니까? 네. 바리스타가 되시고자 하시는 분들의 어떤 필요한 직업적 흥미와 네. 그리고 적성을 살펴보면요. 네. 각종 커피의 향과 맛에 대해서 알아야 하고요. 그리고 커피 기계를 활용해서 최상의 에스프레소를 추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네. 네, 손님이 또 많은 시간대에는 정확하게 주문을 인지하시고 빠르고 정확하게 손님이 주문한 음료를 제조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네. 이때 평소 이제 기계를 좀 잘 다루시고 또 손재주가 좋으신 분들은 바리스타로서 직업적 능력을 더욱더 잘 발휘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또 추가적으로 새로운 커피를 이제 끊임없이 개발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탐구력과 그리고 고객이 편안하게 커피를 즐기실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주실 수 있는 서비스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또 분위기 조성하니까 생각나는 게 예전에 이 커피 프린스 1호점이란 드라마가 상당히 네. 인기를 끌었었잖아요. 네. 그때 갑자기 이 남성 바리스타 분들이 확 늘었었거든요. 네네. 선풍적으로 인기를 끌고 또 남성 바리스타 분들이 주로 있는 커피숍들이 많이 생겨났었어요. 네네. 훈남 바리스타들. 네, 네. 훈남 분들만 또 가서 계신 분들이 있어서 네네. 저도 많이 갔었는데 네. 그 인기가 오래 가지 않잖아요. 또 드라마가 시들시들해지다 보니까 남성 바리스타 분들이 또 확 줄었고 요즘에는 보면 여성 바리스타 분들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네, 네. 특히 또 이렇게 여성분들께 추천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선생님? 네, 또 정확하게 또 보신 것 같으시네요. 네, 맞습니다. 네. 현재 국내의 바리스타 종사자인 남녀 비율을 좀 살펴보면요. 네. 남성이 31%이고요. 여성이 69%로 오. 여성 종사자의 수가 현저히 높다는 전 것을 몰랐어요. 볼 수 네. 있습니다. 네, 네. 네. 훨씬 더 높다라는 걸 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국내에서 여성 바리스타의 활동이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네, 또한 취업을 이제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 좀 다소 좀 편한 편이고요.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또 도전할 수 있다라는 점 또한 어떤 재취업에 대한 걱정이 많으신 우리 주부님들께 큰 장점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또한 이제 근무 시간이 오전이나 오후로 나뉜 곳이 좀 많아서요. 근무 시간 조절이 좀 용이하다는 것 또한 또 하나의 장점이 네.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오프닝에 오늘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경력단절 여성들이 재취업을 하실 때 근무 시간 굉장히 고려를 하시는데 이런 분들한테도 또 딱이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만한 그런 장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자, 그럼 이렇게 바리스타가 되기 위해서라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나요? 네네. 바리스타와 관련된 그런 자격증도 많이 있는 것 같고요. 네네. 교육 과정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네. 네. 그러나 아직
국가 공인 자격증은 현재는 없고요. 네. 네네. 지금 주최하고 있는 곳이 한국커피교육협회와 그리고 한국능률협회 그리고 한국평생능력개발원에서 주관하여 실시하는 바리스타 자격증들이 있습니다. 네. 네. 각각의 자격증의 취득 과정을 좀 살펴보면요. 우선 한국커피교육협회에서 진행되는 바리스타 자격증은 1급과 2급으로 나누어져 있고요. 네. 바리스타 2급 자격증은 응시 자격 제한은 없고요. 필기 과정과 실기 과정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한국능률협회에서 진행되는 커피 바리스타 자격증은 네. 한국커피교육협회에서 진행되는 바리스타 2급 자격증의 과정처럼 네. 필기와 실기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필기 과목에는 커피학 개론과 그리고 커피 기계학, 커피 추출 원론, 그리고 매장 관리 서비스에 대해서 80문항이 출제되고 있고요. 총 100점 만점 기준에 60점 이상이 합격입니다. 네네. 그리고 필기 합격자에 한해서 실기 시험에 응시하실 수가 있는데요. 실기에서는 에스프레소 한 잔, 그리고 지정 메뉴 한 잔, 카푸치노 한 잔, 두 번째 지정 메뉴 한 잔을 만들어내시고요. 네. 이에 따라서 기술 및 맛을 평가받아서요. 자격증이 부여가 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한국평생능력개발원 주체인 커피 조리사 자격증이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두 자격증처럼 필기 과정과 그리고 실기 과정을 거쳐서 자격증을 취득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네. 자격증의 필기 시험과 그 실기 시험의 내용은 조금씩 상이하기 때문에 시험을 준비하시기 전에 좀 확인이 꼭 필요하실 것 같고요. 네. 최근에는 체계적인 교육을 받으려는 사람들과 그리고 바리스타 대회에 도전하려는 사람들, 도전해서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추세여서 전문 교육을 통해서 전문성을 기르신다라면 재취업에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또 일부 커피 가맹점에서는 네. 또 아르바이트나 직원을 채용한 후에 자체적으로 또 교육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네네. 그래요. 무엇보다 이 커피학 개론이 굉장히 저는 꽂혀가지고 있어 보이는데요. 공부가 하고 싶어졌어요. 네네. 뭐 다른 건 몰라도 일단 본인 자신이 바리스타 자신이 커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맞아요. 이런 네. 생각도 드네요. 커피를 진짜 많이 마시면서 네.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럼요. 네네. 본인이 만들고 잠 못 자는 사람들, 뭐 카페인이 그럼요. 약하신 분들은 네. 어려워요. 그리고 진짜 커피를 마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네네. 도전해야 되지 않을까? 네. 일단 네. 그러면서 말씀하셨듯이 네네. 마셔보면서 본인이 시음도 하고 또 주변에 추천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네네. 생각이 들고요. 또 자격증 시험 볼 수 있는 기관이 또 상당히 여러 군데 소개해 주셨어요. 네네. 자신에게 맞는 곳 선택해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자격증 취득했어요, 선생님. 네. 그럼 어느 방향? 네. 뭐 물론 카페로 취업을 하겠지만요. 네네. 어떻게 취업을 할 수 네, 있을까요? 그 바리스타 자격증을 이제 취득하시면 그 카페만 생각을 하시는데요. 사실 네. 취업하실 수 있는 곳이 좀 상당히 넓은 편입니다. 그래요? 네네. 일단 국내 뭐 특급 호텔에서도 취업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커피 전문가로도 활동을 하실 수 있으시고요. 네. 또는 커피를 볶는 로스터라든지 컵퍼로도 활동을 하실 수 있으시고요. 또는 카페 컨설턴트로도 활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가장 많이 이제 생각하고 계시는 프랜차이즈 소속의 바리스타로 네. 활동을 하시거나 아니면 바리스타를 트레이너 해주시는 분들로 또 활동을 하시고요. 또 이 커피 기계를 이제 다루시는 머신 엔지니어로도 활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커피뿐만 아니라 각종 음료와 차를 제공하는 샵의 전반을 관리하시게 되고요. 그리고 바텐더나 소믈리와 같이 새로운 맛의 음료를 좀 창조하거나 와인 등을 감별하는 일을 또 병행하기도 합니다. 네네. 그리고 커피 등과 어울리는 그런 뭐 와플이나 뭐 케이크, 뭐 디저트 종류의 어떤 그런 제과 기술도 좀 익혀두시면 향후 이제 창업을 하시는데도 큰 네. 도움이 되실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커피와 관련된 직업이 이렇게 많이 있는 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네. 예, 이 커피라는 한 우물만 판다면은 정말 여러분 접근할 수 있는 그냥 분야가 굉장히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네. 그렇지만 이제 이런 많은 분야에 또 많은 사람들이 도전하기 때문에 네네. 자기만의 경쟁력을 갖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이 취업 이후의 생활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뭐 회사를 들어간다면 바리스타도 어떤 승진 문제를 좀 걱정해야 될 테고요. 그리고 그 외에 좀 자기 경력을 넓혀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바리스타 일은 이제 사업장에 따라서 승진 체계가 좀 뭐 차이가 좀 있긴 한데요. 네. 좀 체인만 형태로 운영되는 업체에서는 한 2년에서 3년 가량 근무를 하시면 뭐 매장 매니저로 또 승진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네. 또한 뭐 직접
그 커피 전문점을 운영하실 수도 있는데요. 바리스타로 이제 근무를 하시다가 커피 품질과 등급을 정하는 Q 그레이터로도 근무를 이제 하실 수 그레이터. 활동을 하실 네네. 수가 있거든요. Q 그레이터는 커피 원재료인 그 생두의 네네. 품질과 맛과 그리고 특성을 감별해내는 그래서 감별해서 좋은 커피콩을 선별하는 그런 커피 감정사라고 보실 수 있고요. 네. 네, 그 미국 스페셜티 커피 협회 산하인 커피 품질 연구소 CQI라고 하거든요. 네, 이곳에 좀 까다로운 시험 과정을 거쳐서 자격증을 부여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아, 네. 스페셜티 하니까 네. 생각이 나는데요. 요즘에 이 별다방, 콩다방 하는 프랜차이즈 네네네. 샵 말고도 왜 작게 소규모 창업을 하셔서 샵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네. 뭐 두근두근 설렘티라고 하면 녹차 이름이라고 하고요. 그래요. 또 말랑말랑 초코티는 이 마시멜로우를 핫초코에 네. 녹여서 먹는 네네. 거라고 하는데 이렇게 본인들이 직접 이름을 만들고 또 메뉴도 개발해서 네네. 파는 네네. 작은 커피숍들이 그런 좋은데 카페들이 요즘 더 인기예요, 네. 사실. 네. 저는 그런 프랜차이즈보다 그런 곳이 더 끌리더라고요. 네. 그런 분들께는 이런 창의적으로 메뉴를 만드는 것도 좋은 노하우라 생각하는데 수요가 있어야 되잖아요, 선생님. 맞아요. 커피가 몇 잔 팔리느냐에 따라서 보수가 네. 달라질 텐데 네네. 평균적으로 수입이 어떻게 되는지 공식 질문 가볼게요. 공식 질문이었나요? 네. 아, 네. 좀 스무스하게 넘어갔죠. 네네네. 네, 맞습니다. 수입이 어떻게 되나요, 네, 수입에 선생님? 대해서 많이 네. 궁금하실 텐데요. 네. 한국 커피 프랜차이즈에서 이제 근무하는 네. 바리스타의 임금 수준은 상중하로 좀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네. 우선 전체 바리스타 중 50% 정도는 1,850만 원 정도로 연봉이 책정이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25%는 1,475만 원, 그리고 나머지 25%는 2,800만 원으로 확정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이 임금은 사실 프랜차이즈에 여러분들 취업을 하셨을 때 그런 어떤 평균적인 임금이고요. 본인이 직접 뭐 가게를 차린다고 한다면 가게가 잘 되느냐 못 되느냐에 따라서 이 수입도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게 될 텐데요. 근데 사실은 이 바리스타라는 그런 직업을 처음에 이제 꿈꾸기 위해서는 좋은 점뿐만 아니라 좀 걱정할 만한 그런 점들도 다 알려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선생님 보시는 장단점 어떤 게 있는지 좀 꼽아주시죠. 네, 그 바리스타의 능력과 그리고 네. 매장의 매출은 비례한다라고 합니다. 네네. 즉, 얼마나 숙련된 바리스타가 또 커피를 제조하느냐에 따라서 그 맛이 사실 달라지기 때문이거든요. 네. 뭐 저 역시 똑같은 이름의 매장이라도 네. 제가 자주 찾는 또 매장은 또 따로 있거든요. 네, 그리고 네네. 같은 정말 이름 가게라도 네네. 동네마다 맛이 달라요. 네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뭐 그날의 어떤 뭐 온도나 이런 거에서 또 따라서 또 맛이 또 달라지기도 하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사실 그 바리스타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그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분야이고요. 또 그리고 바리스타 또한 그런 기술 전문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요즘 TV에 보시면 뭐 여러 명의 스타 셰프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머지않아서 뭐 스타 바리스타들도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사실 또 유명한 그런 거리나 이런 데서는 스타 바리스타들을 또 찾아서 또 가는 그런 고객들도 있다라고 합니다. 네네. 네, 이런 점은 본인의 능력을 좀 잘 갖고 나간다라면 어떤 한 분야에서도 장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건 장점이긴 한데요. 네. 좀 어려운 점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내에는 좀 많은 바리스타가 좀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점, 네. 그리고 쉽게 바리스타에 입문할 수 있다라는 맞아. 점은 또 힘든 부분이 또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쟁률이 좀 치열하다라는 점과 그리고 또 대형 매장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자동 추출기를 좀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그 기술을 좀 숙련해야 되는 바리스타 입장에서는 그런 환경적인 부분도 좀 어려운 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말이 경기 침체지 커피 수요는 정말 네. 멈출 줄 모르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저 같은 경우도 하루에 한 잔 꼭 마시고 네. 출근 전에 마시고 또 많이 마시면 두 잔씩 네. 마시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밥은 굶어도 아니 맞아요. 밥은 그냥 도시락집에서 싼 걸 먹어도 커피는 꼭 네. 제대로 된 걸 마시잖아요. 네. 거기서 약간 힐링의 어떤 그런 맞아요. 보상을 받는 것 같아요. 네. 또 식사를 못 하는 경우는 저는 커피 전문점 가서 네네. 커피랑 케이크 같은 네네. 거 먹으면서 이렇게 네네. 허기를 채우기도 하는데 네. 뭐 선생님 말씀해 주신 듯이 커피 시장 정말 뜨거운 것 같아요. 이 사례자분들 또 이 바리스타로서 성공하신 분들의 이야기 좀 듣고 싶거든요. 네. 네. 이제 주변에 50대 이제
이후 50대 이제 후반에 이제 여성분이 있으셨는데 중후반에 여성분이 계셨는데요. 오, 네. 이제 그 자제분들을 이제 다 대학도 보내시고 난 네. 다음에 네네. 이제 좀 뭔가 사회 활동을 하고 싶어 하셔서 오. 이제 상담을 의뢰하신 분이 있으신데요. 사실 나이가 많으시다 보니까 네. 또 새로운 일을 또 뭔가 기술을 배우신다는 게 사실 상당히 쉽지 않죠. 네네, 그렇죠. 어려우셨거든요. 네. 근데 이제 본인이 일단 무엇을 좋아하시냐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상담을 했더니 네. 평소에 이제 사교성이 너무 좋아서 이렇게 네, 사람들 만나는 것도 좋아하시고 대화를 나누시는 것도 참 좋아하시고요. 네. 그리고 또 평소에 뭔가를 만드시는 걸 참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상담이 진행되면 뭐 이렇게 떡도 만들어 오시고 네네. 그냥 일반적인 떡이 아니라 좀 뭐 블루베리를 넣은 떡이라든지 뭐 이런 좀 색다른 것들을 만들어 오시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도 많으신 분이셨네요. 네, 정도 좀 네. 많으시고 그래서 네. 평소에 이런 어떤 뭐 만들어낸다거나 또는 이렇게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누시는 것도 참 좋아하셔서 네. 이 바리스타 직업에 대해서 약간 소개를 잠깐 해드렸는데 네네. 또 커피도 또 좋아하시고 하셔서 관심을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격증 공부를 조금 하시면서 아 이게 흥미에 맞다라는 걸 이제 느끼시더니 제빵 관련 그 기술도 같이 또 이제 그 자격증을 또 이수를 하셔가지고 네. 네. 대단하시네요. 네, 네네. 그 열정이 또 대단하시더라고요. 한번 또 우리 주부님들이 또 마음을 먹으시면 또 네. 열정이 또 대단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네. 뭐 바리스타 자격증뿐만 아니라 제빵 관련 네. 기술증까지 이렇게 따셔가지고 지역에 있는 카페에서 한 1년 조금 넘게 근무를 좀 하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네. 최근에는 뭐 이번 설에 연락을 드려봤더니 최근에는 이제 창업을 하실 거라고 아, 네네 지역에서 그래요? 네, 창업을 하실 거라고 네. 창업 준비를 하신다고 메뉴 개발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멋있어 보이시더라고요. 정말 꼭 잘 네네. 되셨으면 좋겠네요. 네. 네네 잘 되실 것 네. 같아요. 왠지 그때 해주셨던 떡이나 이렇게 너무 맛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먹어보고 싶네요. 네네. 네. 그래서 저도 꼭 한번 가겠다고. 그렇게 뭐 하나 잘 만드시는 분들이 다 잘 만드시거든요, 네. 보면은. 예, 그렇군요. 정말 응원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흔히요, 우리가 이제 50대, 뭐 60대면 저희 어머니 세대를 생각해서 이제 제빵이나 뭐 커피 같은 거 배우기에는 연세가 너무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분의 활동을 들으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 이제 정년이 없는 그런 직업으로서의 접근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럼 이 시장의 전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향후 5년간은 바리스타의 고용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전 인류의 3분의 1은 커피를 마시는 시대입니다. 즉, 이제는 커피가 더 이상은 기호식품이 아닌 생활식품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사람이 좀 모이는 곳이다 싶으면 사실 대형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이 여러 그 커피 전문점이 생기잖아요. 또한 그 커피를 볶는 그 로스터리 카페도 또 많이 볼 수도 있고요. 네. 네, 관세청 자료에 의하면은 201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커피 수입액이 5억 9,541만 5천 달러, 즉 환화로 약 6,454억 3천만 원이고요. 네네. 한 해 커피 소비량은 20세 이상 성인일 경우 약 338잔의 커피를 소비할 정도로 커피 소비 대국이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네. 밥은 제 잘 안 드시고. 목이 메시네요. 커피 마시고 싶으셨나 봐요. 자, 우리나라 성인 20세 이상이요. 1인당 소비한 게 338잔이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하루에 한 잔을 마신다는 얘기인데 네. 이거 정말 대단한 겁니다. 네. 어떻게 보면 그러게요. 밥은 안 먹어도 커피는 마시는 사람들이 네. 더 많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 통계에 제가 굉장히 많이 일조를 한 것 같거든요. 저 역시도. 네, 제가 완전히 커피 홀릭이라. 예, 영주 씨도 보면은 네. 커피 굉장히 많이 마시는 것 같은데. 네, 커피 매니아고 또 저도 커피 섞어 먹는 거, 뭐 우유도 넣어보고 이런 거 네네. 좋아하기 때문에 네. 커피 관심이 많이 생기는데 더더욱이 오늘 바리스타 같은 경우는 슈퍼만 분들도 관심이 많이 생기실 것 같아요. 근데 전망에 대해 선생님 조금 더 추가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방금 네, 말씀하셨던 용기를 더 것처럼. 주세요. 네. 국민의 어떤 그 소득 수준의 향상과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와 그리고 다양하고 또 고급스러운 커피 문화의 선호도에 또 맞물려서 바리스타에 대한 관심이 날로 사실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커피 문화에 대한 다양성이 증가하면서 커피의 종류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더불어 디저트도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으면서 네. 커피 시장의 규모는 날로 커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네. 현재 국내의 전문 커피 바리스타의 수는 적지는 않지만 직업의 전문성을 보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커피와 또 커피 문화에 대한 인식이 점점 증가하면서 네. 바리스타에 대한 수요도
끊임없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또한 국내 유명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모두 시장을 확대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테이크아웃 전문점을 포함한 소규모의 그런 커피숍 창업도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바리스타들의 일자리는 좀 증가할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그 바리스타를 양성하는 그 훈련 과정이 좀 비교적 짧고 그 짧은 시간 안에 이제 할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그래서 바리스타의 인력 공급이 용이하다는 점, 또한 젊은 층들이 이제 젊은 층 중심으로 바리스타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해질 것 또한 예상이 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바리스타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봤는데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커피 시장 그리고 바리스타에 대한 전망 또한 다 밝게 보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이라도 꿈꾸셔도 될 그런 직업인 것 같습니다. 준비 잘 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저희는 이어서 여성을 우대해주는 채용 정보 들어보겠습니다. 조용주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슈퍼맘 리턴즈 속 꿀정보 코너죠. 워크넷 여성우대 채용 정보 전해드립니다. 전라북도 정읍시에 위치한 태양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를 모집합니다. 경력은 무관하고요. 보졸 이상의 분들이라면 누구든 지원 가능합니다. 월 120만 원 이상의 임금 조건, 접수는 채용 시 마감합니다.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이 있으신 분은 우대받으실 수 있는데요. 그만큼 또 중요한 건 아무래도 내 아이처럼 보살피는 정성, 그리고 사랑이겠죠? 태양 어린이집 아이들과 함께하고 싶으신 슈퍼맘 분들은요. 이력서와 자격증 사본 준비하셔서 방문 접수하시면 면접 보실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 창원시에 위치한 SM학원에서 영어 강사를 모집합니다. 주로 어린이를 상대로 초등과정의 영어를 가르치게 될 텐데요. 학력 무관하고요. 경력 조건도 필요치 않은 채용권입니다. 월 110만 원 이상의 임금 조건, 접수는 채용 시 마감합니다. 주 5일 근무, 일주일 소정 근로 시간은 22시간으로 정해져 있다네요. 창원 어린이들의 잉글리시 티처가 되고 싶은 분들 정성껏 준비한 이력서 한 통 들고요. 직접 방문하시면 됩니다. 경기도 남양주시에 위치한 보라 어린이집에서 단체 급식 조리사를 모집합니다. 학력은 무관하고요. 1년 이상의 경력자를 찾고 있습니다. 월 140만 원 이상의 임금 조건, 접수는 채용 시 마감합니다. 주 5일 근무, 일주일 소정 근로 시간은 40시간이네요. 어린이들에게 직접 만든 음식으로 정성 쏟아주실 분들은요. 이력서 준비하셔서 직접 방문하시거나 이메일로 보내시면 서류 전형에 접수됩니다. 슈퍼맘 리턴즈 단체 급식 조리사편 한번 보고 가시면 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네요. 한국직업방송 홈페이지 참조해주세요. 네, 여기까지 워크넷 여성우대 채용 정보였습니다. 네, 조용주 캐스터 오늘도 알찬 정보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제 저희 1부 마무리 지을 시간인데요. 오늘 알찬 내용 전해주신 김효경 선생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저희가 일부 통해서 전해드린 50대 바리스타 이야기가 유독 오늘 기억에 남는데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있고 또 그 꿈을 위해서 노력할 준비가 돼 있다면은 그만큼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엿본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께도 그런 동기부여가 충분히 된 시간이 있길 바라면서 저희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는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